안녕하세요. 화학하는 참치입니다. 이번에는 2016 임용화학 전공 A 9번에서 12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연력학 문제네요. 이렇게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럼 내부 에너지 미소 변화식, 그리고 줄리 톰슨 계수와 편도 함수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점이 나와 있고, 그 내부 에너지의 기준점이 나와 있고요. 적분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기체 내부 에너지를 이러한 문자가 포함된 식으로 써라. 이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 내부 에너지 미소 변화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미소 변화를 적분하면 되겠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 기준점을 알아야 적분할 수 있겠죠? V0는 무한대, T0는 0에서 U0가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미소 변화식을 써보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V제곱분의 A dV 더하기 CV dt. 여기에서 du를 적분을 하면 u0부터 u까지 적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V제곱 적분을 하는데 부피는 무한대부터 V까지, 그리고 온도는 0에서 T까지 CV dt를 적분하겠습니다. 두 번 썼네요. 적분은 간단하죠. 얘는 마이너스 V분의 A 무한대부터 V까지 더하기 CVT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분의 A 더하기 CVT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UVT로 나타낸 내부 에너지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엔탈피를 V와 T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 줘야겠죠. 그럼 PV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상태 방정식에 압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V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V와 T로 나타나는 H는 어떻게 구하냐? V와 T로 나타나는 내부 에너지에 PV 값을 더해주겠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방금 구했죠? V분의 A 더하기 CVT 더하기 상태 방정식, 여기 있는 상태 방정식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V만 곱하면 됩니다. RT 1 플러스 V분의 B 마이너스 V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쭉 풀어서 보면 왼쪽은 T로 묶이는 애들은 T로 묶어주고, 그리고 V분의 1로 묶이는 애는 V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B 플러스 R가 T로 묶이고요. 그리고 V분의 1로 묶이는 애들은 V분의 RTB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엔탈피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엔탈피 식을 이용해서 기체 TI, 즉 반전 온도를 이제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반전 온도 TI는 어떤 포인트냐? 줄리 톰슨 계수 뮤가 0이 되는 온도가 바로 TI가 되겠습니다. 반전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기 뮤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줄리 톰슨 계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CP분의 1 DH DP T가 일정할 때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얘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T에서 0이 될 거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T가 이 값이 0이 되려면 일정 압력 연용량 CP는 0이 무한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미분식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DH, DP의 T가 0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식만 봐서는 지금 너무 난해해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엔탈피를 구했는데 엔탈피를 V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지금 P와 T에 대해서 나타내져 있죠. 그럼 우리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 체인 룰을 활용합니다. 굉장히 낯선 P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내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VT로 나타내져 있는 H가 있고 여기 상태 방정식에는 P와 V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는 V값, 부피를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부피를 P에 대해서 미분한 이 값이 결국엔 이 값과 똑같아지겠네요. 이게 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누가 0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조금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이 DH, DV의 T 이 친구가 0이 되는 그런 T 반전 온도를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엔탈피를 부피 T가 일정할 때 부피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여기에 식이 있죠. 부피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V 제곱분의 2A 마이너스 RT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T는 TI일 때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DH, DV의 T가 0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V제곱분의 2A 마이너스 RTB가 0이 된다. 그러면 T 값은 RB분의 2A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TI를 빼먹었죠? TI 반전 온도는 RB분의 2A가 되겠다. 자, 다음 문제는 유기화학 반응 쪽의 반응인 것 같네요. 자, 유기화학에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우리 알파 수소, 카본일 알파 수소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입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특히 반응 쪽 같은 경우에는 시약이 나오면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KNH2 아주 강한 염기를 암모니아라는 용매하에서 썼다. 그러면 얘는 벤자인을 형성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브로민 또 반응 쪽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벤자인을 형성해서 이 NH3가 들어가서 아민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NaN2 아질산 나트륨과 HCl을 사용했다. 그러면 다이아조늄 염을 형성하는 그런 반응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명하죠. 다이아조늄 염과 CuCn이 반응하면 이는 샌드마이어 반응이죠. 이것이 일단 나오고 나서, 문제를 보자마자 나오고 나서 이제 반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도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의 NMR 스펙트럼에서 수소의 방향적 수소의 빛과 두 가지의 케미컬 시프트를 나타낸다. 자,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 조건이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파라브로모 톨루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염기인 아마이드 염기를 사용을 하면 브로민, 여기 있는 수소를 떼어내서 브로민이 떨어져 나가면서 벤자인 중간체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3중 결합을 가진 벤자인 중간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A로 전환되는 과정에 생성되는 중간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란 말이죠. 이제 아민기가 이 NH3에 붙은 얘가 이렇게 이 벤자인이 전자를 H로 줄 텐데, 그래서 H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민기가 도입이 될 텐데, 과연 여기서 이 H가 여기로 들어갈 것인가 2번으로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1번으로 H가 들어가게 되면 아민기는 메틸기에 여기 H가 들어갈 테니까 메타 위치에 아민기가 도입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번 위치에 H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아민기는 메틸기의 파라 위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준 그 조건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케미컬 시프트가 나타난다. 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한 가지, 한 종류, 그리고 두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의 케미컬 시프트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한 종류, 두 종류,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케미컬 시프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A로는 얘가 옳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A다. 그러면 A에서 아질산 나트륨과 HCl을 사용하면 뭐였다? 다이아조늄 염을 형성하더라. 다이아조늄 염을 이렇게 형성을 하더라. Cl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붙어있겠죠. 얘가 이제 B인데 여기에서 CuCn을 반응을 시키면 샌드마이어 반응으로 이 다이아조늄 염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Cn으로 바뀌더라. 얘가 C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이런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유기화학 문제에서는 베타케토에스터가 나왔습니다. 베타케토에스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알파 수소를 떼어내겠구나. 그리고 이런 베타케토에스터가 나오는 화합물은 보통은 고리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B에서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반응 레이니니켈 처음에 그 에틸렌 글라이콜과 비슷한데 산소가 황이죠. 산소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반응은 모진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 모진고 하는 반응은 케톤을 일반적인 알킬 체인으로 만드는 그런 반응인데 이런 반응이 비슷한 게 볼프키시너 반응과 클레멘센 리덕션 이 두 가지 반응인데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원 반응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환원제죠. 환원제고 이 2번 3번 컨디션은 알켄을 수화시키는 H와 OH를 넣는 알켄을 하이드레이션 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BHC를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산 조건에서 환원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안티마르코프니 쿠플로 수소가 적은 곳에 수소가 들어가는 그런 그 첨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CrO3 크로미움을 사용하는 산화 반응은 산화 반응이고 아주 할시한 컨디션이라서 주로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를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굉장히 애시딕하겠죠. 되게 산성일 겁니다. 그래서 에톡사이드 음이온이 여기 수소를 떼어냅니다. 양쪽에 카보닐이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화되겠죠. 여기에 음이온이 굉장히 안정해지는 에놀레이트가 형성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반응물이 있었던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알파 베타 불포화 케톤을 공격합니다. 베타 위치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라고 하면 사실 이 결과를 봤을 때 맞지가 않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면 1, 2, 3, 4, 5 5가 아니고 1, 2, 3, 4, 5 네, 오각형,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각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각고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그려보면
자, 사각형이 만들 수 없다면 여기서 평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놀레이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프로톤 트랜스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놀레이트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프로톤만 양성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형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전자가 이 위치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몇 각 고리가 만들어지냐? 1, 2, 3, 4, 5, 6,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안정하겠죠. 이렇게 육각고리가 만들어지고 O 마이너스 여기는 에스터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케톤이 들어가게 되겠다. 그 이후에 프로토네이션과 엘리미네이션 과정을 거쳐서 엘리미네이션에서는 H2O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런 H2O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 여기에 H가 붙은 후에 이 H랑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찾았던 이러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 보면 이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힌트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 그 모징고 리덕션 이 컨디션을 거쳐서 레이니 니켈을 사용하는 이 컨디션을 거치면 여기에 케톤이 그대로 날아가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고리형 구조가 만들어진 메커니즘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거쳐가는가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모든 걸 다 따라 그릴 필요는 없지만 따라 그리는 것이 연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줄여서 리알하라고 부르는데 얘를 과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에스터가 완전히 환원이 되어서 어디까지 환원이 되냐? 알코올까지 환원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까지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아니고 다이발 이런 애들을 사용하게 되면 에스터가 알코올까지 환원되진 않죠. 그래서 이 점은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H3 보레인과 두 번째 포옥사이드 염기성 컨디션에서 포옥사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이 시약들은 알켄을 수화시키는 하이드레이션 시키는 반응인데 어떤 룰을 따른다?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룰을 따른다. 마르코프니코프 룰이 뭐였냐? 마르코프니코프 룰은 알켄에서 첨가가 들어갈 때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간다는데 이 경우에는 안티 H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적은 쪽 여기는 H가 없고 여기는 H가 하나 있죠. 그럼 여기로 H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H가 아닌 OH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도 이렇게 수화 반응을 거치게 되면 되겠죠. 여기에 OH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H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구조가 C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주 harsh한 크로미움을 이용한 산화 조건을 사용하였다. 이 산화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면
OH가 붙은 것들은 다 산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종 상태까지 다 산화돼요. 얘는 카복실산까지 산화될 수 있을 거고 얘는 케톤까지 산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탄소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위에는 카복실산까지 산화가 되고 아래에는 그대로 케톤으로 산화가 되겠다. 얘가 D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화학식이 나와있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불포화 지수는 13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20을 뺀 그걸 반으로 나온다. 그럼 몇 나오죠? 4 나오죠. 그래서 물포화 보니까 고리 하나, 고리 둘, 이중결합 하나, 이중결합 하나 딱 맞죠. 산소 개수 맞고 탄소 개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D가 나오겠다. 네, 여기까지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은 무기화학 착이온 문제인데요. 착화합물 문제인데 먼저 수용액에서의 교환 반응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수은 이온과 징크 이가 이온의 SCN-와의 착물 영속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음이온과 이 착이온의 반응성을 비교할 때 반응성이 큰 음이온부터 적어봐라. 그러면 우린 여기 평형상수가 나왔으니까 평형상수 보면 되겠죠? 평형상수가 가장 큰 것이 얘였어요. 그러니까 Br-가 가장 착화합물에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이 Cl-, 그 다음이 F-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아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능성이 큰 음이온부터 적으면 Br-, Cl-, F-가 된다. 그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이유는 그 평형상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A2-와 B2-의 기하구조를 써라. 자, 여기서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HG와 징크는 수은과 징크는 12족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HG2 플러스 징크 이가 이온이 되면 둘 다 D10 금속 이온이라는 얘기죠. 자, D10이면 D 오비탈 D 오비탈이 5방이 있죠. 5개 방이 있는데 이 5개의 방이 모두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차 있으니까 굳이 이 4개의 구조가 이렇게 평면 삼각형을 이루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VS EPR에 따라서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이득이겠다. 왜냐? 이 평면 사각형이 되면서 CFSA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얻는 게 없어요. 어차피 정사면체인 때랑 비교해서. 그러면 정사면체로 우리가 잘 알던 대로 VSEPR에 따라서 정사면체로 이렇게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정하겠죠. 그래서 A2-와 B2-는 둘 다 정사면체가 되겠다. 다음은 A2-와 B2-에서 각 금속 이온에 직접 결합하는 원자의 원소 기호를 써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SCN-라는 아이소사이아네이트 이온이 양쪽이 다 결합 가능하다. S 쪽으로도 결합 가능하고 N 쪽으로도 결합 가능하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S 쪽으로 결합할 때와 N 쪽으로 결합할 때 구조가 서로 다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구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하드 소프트 산염기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하드 소프트 산염기의 개념은 하드산은 하드 염기끼리 그리고 소프트산은 소프트 염기끼리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는 게 하드 소프트 산과 염기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수은 이가 이온은 수은은 크기가 크죠. 주기가 더 그러니까 주기를 비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극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크기가 크니까 한쪽으로 전자가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소프트하다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징크 이가이온은 주기가 위에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그렇다는 얘기는 전하 밀도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하드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황이랑 질소도 마찬가지죠. 황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니까 소프트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질소는 하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G 수은 이가 이온과 결합하는 애는 똑같이 소프트한 황, 그리고 징크 이가 이온과 결합하는 애는 똑같이 하드한 질소가 되겠다.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